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변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7월 14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아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예. 사회면 기사입니다. 14면에 실린 기사인데 오늘 첫 뉴스로 소개하게 됩니다. 정윤회 씨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최근에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퇴근할 때 서류 뭉치를 싸서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격됐고, 이걸 정윤회 씨에게 가져가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점받았다는 설이 무성하다라면서 정윤회 씨를 겨냥한 비선 실세 의혹을 연일 제기한 바 있었죠. 예. 이렇게 현 정권의 숨은 실세로 지목돼서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 씨가 부인 최모 씨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부인 최모 씨는 1970년대 중후반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때문에 당시 중앙정보부의 내사를 받았던 고 최태민 씨의 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모 씨, 최태민 씨의 딸 최모 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정윤회 씨와 이혼하겠다는 소송을 냈는데요. 최태민 씨의 딸인 최모 씨는 2월에 이름을 바꾼 다음 다른 이름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들에게도 이 최모 씨가 누군지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 이전의 이름은 최순실이었죠. 소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이혼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하는데, 수개월 동안 법원과 양측이 이혼을 할지와 조건을 논의한 끝에 최근 조정이 성립돼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법원의 조정 결과를 보면 자녀 양육권은 최모 씨에게 넘어갔고, 예.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의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한 뒤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특이한 조건도 조정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윤회 씨가 대표인 얀슨이 입주해 있는 서울의 강남 건물, 강원도 임야, 이런 정모 씨 부부의 주요 재산은 대부분 최모 씨 소유라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윤회 씨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받았거나 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기사를 보면 말이죠. 약간 어떤 주장을 하기가 좀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뭐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인데요. 예. 혼인 중의 일을 함구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네. 예, 좀 특이해 보입니다. 이혼한 뒤 서로 비난하지 말자. 뭐 이런 특이한 조건도 눈길이 가게 됩니다. 정윤혜 씨가 이혼했다는 소식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경향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당초 친분관계를 부인했던 손모 씨와 정치활동을 함께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손모 씨가 누구냐? 그 지역위원회 건물의 그 주인입니다. 예, 공짜로 이제 사무실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그런 당사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성근 후보자가 지난 10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육사지방선거 공천대가로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손모 씨 건물을 지역사무소로 무료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 전까지는 몰랐던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했다가 청문위원들이 추궁하니까 이전에는 알았는데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손모 씨는 정성근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은 2012년 대선 새누리당 파주 갑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활동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 희망 드림웨이 파주 게시판에는 2012년 11월에 정성근 후보자가 손모 씨에게 선대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회의하는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고 박홍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정성근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서울 마포 재개발 아파트 딱지 거래 의혹에 대해서 1992년 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라고 했는데 주민등록 초본에는 1991년 8월 마포구에 전입해서 1991년 12월에 강남구로 전출간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도 관련 사건이 많아서 제대로 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예. 띄어보면 다 나오는 건데 또 의혹이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틀릴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대부분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한겨레가 좀 더 심층적입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에서 2002년 당시 중학생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정식으로 유학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인 취재 비자인 I 비자를 변칙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1년에는 교육부 지침상 중학생은 외국 유학을 갈 수 없어서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I 비자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것은 뭐 국내법은 말할 것도 없고 미 연방 이민법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예.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성근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은 2001년 8월 13일 관광 시찰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미국 1회 방문 때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했는데 정성근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5년인 취재용 비자 말씀드린 대로 I 비자를 발급받고 배우자, 아들, 딸과 출국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가 현재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비자 사본에는 본인과 딸이 I 비자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I 비자로는 취재 업무가 끝날 때까지 언론인 본인과 배우자 21살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체류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은 언론인은 가족들과 함께 체류 기간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정성근 후보자는 미국 방문 9일 만인 2001년 8월 22일 혼자 귀국했고 부인과 아들, 딸 3명은 이듬해 7월 12일에 귀국했습니다. 이 기간 아들과 딸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딸도 SBS 기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취재 비자를 받죠?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파원으로 장기 취재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I 비자를 받으려면은 결국 회사와 공모하거나 스스로 서류를 조작해야 한다는 건데 불똥이 SBS에게까지 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은 정성근 후보자 청와대가 고집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또 오늘 신문들의 대체적인 논조입니다. 동아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기사인데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예. 서청원이냐 김무성이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당원 아니겠습니까? 탈당한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번에 그 투표권을 행사하느냐
그래서 전당대회장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아닐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당적을 유지해온 첫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왜 당에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느냐? 그 내용이 아주 우습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아닌 일반당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책임당원은 뭐냐? 월 2,000원 이상 꾸준히 당비를 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다른 당에선 진성당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비를 제대로 안 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월 2,000원이요? 월 2,000원이고 예. 2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월 2,000원인데 반띵 1,000원도 잘 안 하신 모양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선거인단 명단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전관예우가 없는 아주 깨끗한 당, 새누리당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금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정작 본인에게 투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주소를 서울 중구에서 옮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출마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예. 울릉도 사는 분이 그 백령도에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그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본인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본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법경찰이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미행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와 누나 이아름 씨, 김웅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 씨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에서 전남 진도 팽목항까지 걸어가는 이런 도보순례 도중에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자신을 미행하는 사법경찰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경기도 단원경찰서 형사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가 들통이 나서 파문이 일었었지요. 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형사 2명은 5월 19일 안산에서 진도로 내려가던 유가족 30여 명을 몰래 따라가다가 고창에 있는 한 휴게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파문이 확산되니까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법경찰의 활동은 하지 않겠으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예. 이 약속은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뿐이었다는 거죠.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8일 길이 130cm, 무게 5kg의 십자가를 지고 750여 킬로미터의 도보 순례에 나섰습니다. 잊혀져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염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은 단원고에서 출발해서 진도 팽목항을 거쳐 8월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할 계획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수 있을지 이게 주목됩니다. 누구처럼 밑에 바퀴를 달고 십자가를 끌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십자가를 직접 들고서 고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8면 현장에서라는 제목의 기자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희로 기자가 쓴 건데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원진 의원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달게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김일호 기자 칼럼입니다. 조원진 의원은 지난 2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더니 지난 11일에는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 그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과 노무현 정부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헌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느냐라는 질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재 서강대 교수와 밥을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조윤재 서강대 교수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닮은 모양이죠. 예. 자,
자, 이후에 이 사진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착오했다가 아니라 이게 뻔히 아닌 줄 알면서 조윤재가 이 저 유병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조원진 의원이 아이를 잃은 유족들 앞에서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난을 감수해가며 숨진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이유는 또 뭘까? 대구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 이유를 찾는 이들이 많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언도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늘 옆자리를 지켰던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 다음 날 지역 일간지에 큼지막하게 실린 박 대통령 사진에는 늘 그가 등장하곤 했다. 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는다는 우스갯소리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은 어쩌면 새누리당 임명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원진 의원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유족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이런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윗분의 심기를 살피는 게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 있어 보이는 탓이다. 대통령을 위해 기꺼이 망가진 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대구에서 잃을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예, 이런 김일우 기자의 기자 칼럼이었습니다. 예. 조원진 의원의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 일간지에는 보도가 안 되겠죠. 예. 이 조류 독감이 조씨들만 걸리는 거면 저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인지 예. 그것도 의문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입수한 2013년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2012년에 비해서 빚이 늘어난 상위 공공기관 10곳의 부채 증가 총액은 25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친박계 인사가 투입된 8곳의 공공기관, 이곳의 부채 증가액은 21조 1천억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또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전부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임명돼 있다는 겁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 2등급을 받은 공기업 13곳 가운데 9곳에 친박계 인사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 중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2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5곳인데 5곳은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이런 회사들인데 2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 가운데 4곳에서 친박계 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하산은 없다. 몇 번이나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후보 아니었습니까? 국가 개조한다면서 앞으로 관피야 척결하겠다. 그런 말도 했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민병두 의원이 이런 말을 만들었군요. 박피아라고. 친박계 인사 플러스 마피아 말이죠. 경향신문 2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또 경향신문 5면을 보면은 이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 55명의 전과 기록을 살폈는데 55명 가운데 30명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충남 서산 태안의 경우 출마한 후보자 전원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재식, 새정치연합, 조한기, 무소속 박태권 후보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누가 가장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았나 예. 이걸 파악해야 되겠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표시되지 않아가지고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지를 받은 건지 취소 취소인지. 예. 자, 이런 가운데 정도가 좀 심한 후보들의 경우도 오늘 경향신문이 짚었는데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 같은 경우 2009년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양창석 후보는 1993년 뇌물수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추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새정치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후보입니다. 전남 나주 화순 내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이렇게 5차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지역의 무소속 강백수 후보도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신문기자로 변신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개그맨 출신 무소속 이재포 후보 지금 경기 김포에 출마했는데요. 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국민일보 3면을 보니까 말이죠. 새누리당의 이번 재보선 전략, 그 전략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 초반에 권은희 때리기에 모든 걸 걸 태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한 광주 광산을은 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여당이 화력을 집중할 지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권은희 전 과장 공천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내친 김에 전체 선거 구도를 여당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보관이라고 이렇게 국민일보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함진규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어제 브리핑을 가지면서 야당은 신빙성 없는 진술로 대한민국 경찰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전략 공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함진규 대변인의 말을 사실상 어떤 신호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조선일보가 오늘 신면에서 권은희는 정의로운 폭로라고 하는데 1심과 2심은 권은희 증언은 허위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이 730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국정원 댓글 사건 폭로가 정의로운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도대체 조선일보가 말하는 법조계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쪽에 쏠려있는 법조계는 아닌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조선일보 기사에는 법조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권은희 씨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허위 내지 근거 없는 추측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권은희 씨의 일방적인 주장의 근거에 수사 축소,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청장은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판결, 과연 정당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와 시각이 완전히 판이한 한겨레 사설도 봐야 됩니다. 2월 7일자 사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우선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40개의 의심스러운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한 사실을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팀이 확인했고 김용판 전 청장이 그에 대해서 보고받고도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사실까지 재판부가 인정해놓고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 지은 것은 상식에 반한다.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 보류 과정 등 여러 쟁점을 거론하면서 권은희 과장보다 다른 경찰관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다. 나중에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팀의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확인됐듯 이들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 관련 게시글을 추천하고 이틀 동안 오피스텔에 나오지 않은 채 댓글 흔적을 삭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사실은 덮어둔 채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서 결국 국민을 속였는데도 이런 경찰의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죠. 박근혜 정권이 이 사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압과 방해를 가한 사실. 이런 사실을 또 복귀해 본다면은 김용판 1, 2심 판결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정당했다라는 전제로 권은희가 거짓말하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는 그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조선일보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1면 톱 기사인데요. 피살자인 재력가 송모 씨. 이게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청부 살해한 사람으로 꼽힌 송모 씨 아닙니까? 예. 송모 씨가 현직 검사에게 건넸다고 장부에 기록한 뒷돈은 2천여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연루된 청부 살인 피해자 송모 씨는 구청장, 세무서장, 경찰, 소방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 등 10여 명에게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관계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영식 서울시 의원에게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검사에게 2천만 원을 줬다는 건데 이것도 자칫 수사를 잘못하면 또 특검 얘기 나오겠네요. 예. 한편 중앙일보 1면 하단에 실린 기사입니다. 곽재웅 전 서울시 의원이 며칠 전에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서 광역 의원들이 당선된 다음 공무원 업자에 갑이 돼서 그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현실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한 현역 국회의원이 시의원 후보들에게 배지를 달면 2억 원을 버는데 배팅을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공천 받기 위해 현금을 낸 시의원들은 임기 내내 청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현직 서울시 의원은 공천 헌금으로 낸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 비리에 손을 대게 되고 한 번 비리에 개입하면은 업자들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된다면서 결국 의원, 공무원, 업자가 공생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지 달면 2억 번다면서 국회의원이 공천헌금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곽재웅 전 서울시 의원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느냐. 서울 성동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소속 당은 어디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예. 물론 지금 곽재웅 전 서울시 의원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다른 지역 시의원 얘기일 수 있고요. 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실명이 거론된 증언, 이 증언과 관련해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이것도 역시 주목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흔히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권의 감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하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하게 이렇게 처우한 거, 이걸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당노동행위의 인정률이 높아진다 하면 이 부당노동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노동권에 대한 그런 이해가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한 자릿수대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친기업, 반노조 기조가 뚜렷해졌다라는 겁니다. 노조 와해를 공모한 기업들, 당연히 이건 부당노동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일제히 불기소 처분을 당했습니다. 노동위, 검찰, 법원 거의 눈 감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노동자들을 못살게 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를 했다든지 실형을 했다든지 지난 5년 동안의 그런 실적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예. 사건 인정률은 7.4%. 예. 사건 기소율은 1.5%. 네. 예. 기소된 사건 중에 징역형 선고율은 3.7%. 네. 예. 오늘 경향신문 11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법으로 뭘 한다는 것, 사측에 대응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냥 말하자면은 기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노동자 당신들이 무슨 권리를 주장해? 이게 바로 지금 정부의 그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겨레가 성장론을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성장론 이거는 앞으로는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수출 많이 하라고 해서 그것이 성장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한겨레의 오늘 기획기사입니다. 1면부터 4면 관계기사가 있는데 임금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목이 이제는 소득 주도의 성장인데요. 실질 임금이 1% 늘어나면은 경제 성장률이 1%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관행과 또 인식은 임금의 몫이 커지면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줄어서 결국 고용까지 감소시킨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임금이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지난 6월
부경대 지역사회연구소에 제출한 한국의 기능적 소비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란 제목의 실행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1%가 늘어날 때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0.68에서 1.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텐데 말이죠. 또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텐데 말이죠. 노동 친화적인 국가에서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결론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나와 있는 기사 주목됩니다. 미국이 최근에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기는 시점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해체되지 않고 존속할 한미연합사령부를 평택으로 옮기지 않고 서울에 잔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미국이 우리 정부와 군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정부와 군 당국은 군사적 필요성과 서울시 등 관련 부처의 입장,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합사 서울 잔류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사가 지금 용산에 있죠. 예. 용산의 큰 넓은 땅 일부분은 미군이 갖고 있겠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좌장우라고 한 사람이 이명박 정권 밑에서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는 원안을 버리고 수정안을 냈다는 것은 그거는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잘못된 사실을 왜곡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내대표 때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평의원 시절에 수정안을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밝힐 것입니다. 당권 나온 사람이 대권을 맡으면은 당을 장악해서 인사권과 당권 모두 장악하고 제가 압도적인 1위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등한 후보가 당혹한 나머지 금도에 벗어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포기한다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해 주시면 서청원이도 중대한 당을 위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중대 결단을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중대 결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거기에 대한 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대권 욕심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이 내임덕이 오고 당이 불행해진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밝혔는데 굳이 우리 서청 후보께서 저를 갖다 대권 주자로 자꾸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무성 후보의 이번 당대표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심 없이 대통령을 위한다는 분이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일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의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집권여당 지도자가 될 사람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구태 정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치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태의연한 이전 투구. 그럼에도 이들은 상대가 너무 구태스럽다며 구태를 벗기겠다고 강조. 저 후보자들이 과거에 어떤 공개 못한 정보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전부 저 자료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과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과거의 모든 구태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구리다고 말하는 두 사람 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정과 논란부터 나는 정과 2범이지 당신은 3범이지 않느냐. 예. 조작 논란 등 정말 육사 지방선거에서 이제 마지막 한번 기회 주십시오.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혁신 경쟁을 하고 비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모양 꼴부경 같으면은 오히려 두 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혼자 고고한 척 하시는 김태호 의원. 이분이 국무총리 후보였을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의 말.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는 한마디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될까 할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그 태도 면에서도 그러하고 답변을 하는 자질 면에서도 도저히 총리감이 못 됩니다. 심지어 입만 버리면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갈 총리로서 부적격자입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은행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직권남용, 배임 등 6, 7가지의 필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